네, 매주 화요일에는 기자 용감한 기자 두 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코너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려진다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기가 와. 이 코너는 정수 선배가 말로 살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네. 그 오늘 그 용감한 기자라고 했는데 네. 그 제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네, 아 진짜 용감한 진짜 용감한 기자로서 기자? 취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와, 네. 진짜. 야. 제가 원래 그 유머 담당인데 진짜 이번에는 목숨 걸고. 이번에는 제가 진짜 용감하게 분노와 야, 그렇군요. 울분. 네. 용감한 기자들을 위해서 광고 상품 하나만 네, 얼른 하고 가시죠. 얼른 네. 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요하죠.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가려움 완화제인데요. 날씨가 춥고 실내에서 온풍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 수분 섭취를 일단 자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있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긁고 보채는 아이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스트 제품은 아니고요. 공중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가려운 부위에 가볍게 뿌린 후에 부드럽게 문질러서 흡수시키면 되고요. 만약 얼굴에 바르고 싶다, 이럴 때 얼굴이 너무 가렵다, 이럴 때는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일반 스킨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m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ml 제품 구입하시면 45ml 휴대용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에 들어가셔서 제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빠르게 광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사야겠어요. 2,000명이 나가네. 아니, 광고 길다고 하시는데 네. 광고를 해야 또 좋은 네.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광고가 원동력이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비판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계십니다. 네. 광고만큼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자, 광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어요. 목숨 걸고 용감한 취재.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그 가서 정말 분노와 울분 그리고 안타까움, 그 희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봤어요. 네, 그 분노와 울분은 제가 2월 15일이요. 저 사진 설명해 주세요. 네, 저게 뭐냐면 이제 전일 빌딩. 그 광주 그렇죠. 저 예전에 청상. 도청이에요. 네. 저기 분수대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가 마지막 이제 시민군이 맞습니다. 학살당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군은 나중에 그 저항을 하다 됐고 무고한 시민들이 조준 사격을 당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80년에 5월에 죽거나 다쳤어요. 네. 광주에는 여기 정말 가슴 아픈 곳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기 버스 보이시죠? 네. 버스가 여러분, 저희 버스 엄청나게 정류장이 가겠습니까? 네. 저기 정류장 없어요. 저게 뭐냐면 대절한 버스예요. 그런데 길이 거의 도로가 이렇게 통행이 마비된 불가능하죠. 분위기인데요. 네, 버스가 저기 서 있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전환길 씨가 몇 명? 10만 명? 네. 자기들끼리 만 명? 다 대절한 사람이에요. 10만 명도 아닐 뿐더러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 극우 집회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네. 네, 왜? 대절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 한 말이 저 버스에 제가 전일빌딩 여기 옥상이거든요. 네. 전일빌딩 245라고 헬기 기총 사격, 그러니까. 그 총타는 예. 흔적이 있는. 여전히 있죠. 245 빌딩 되면 245발이 이제 쏟아졌다. 그래서 옥상에 가면 이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버스들 앞에 보면 대구 뭐뭐뭐 교회 24호, 네, 거제 뭐뭐 17호.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분들이 온 게 아니라 아니죠. 전부 외지인들이네. 네, 제가 저기서 10분 동안 본 버스가 47대예요. 세보니까? 네, 제가 10분 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예. 저 야외라서 이따가 내려왔는데 예. 다 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해놓고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엊그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짤방에 광주 시민도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화면 이렇게 해놓고 네네. 많이 모였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도 지금 전환기를 극우냐? 지지하고 네. 탄핵을 반대한다. 광주도 극우입니까? 네. 광주가 극우 아니죠. 버스가 극우죠. 그렇지. 버스 대절하면 극우 도시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저한테 줘요. 저 100만 도시 만들어 드릴게요. 네. 돈 주고 그러니까. 버스 대절하면. 맞습니다. 네, 시골 맞아요. 한복판에 있는 도시도 100만 반탄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기극이에요. 김민석 최고 말한 대로. 예. 그리고 동원을 한 사람 가지고 예. 물론 일부 이제 광주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어느 지방이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대단한 민주화 성지에서도 윤석열 지지가 있다. 이런 지금 한마디로 이거 MS 쳐가지고 네. 사람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프레임 왜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부산부터 시작된 부산,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로 이어지고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갑니까? 대전을 가죠. 대전입니다. 네. 대전 근데- 올라오네. 근데 네. 제가 또 하나 뭐냐면 그 엊그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그럴듯한 논리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이제 극우파들 그 주특기거든요. 네. 제가 오늘 한번 반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늘 그 이제 정주 선배가 그래도 많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예. 네. 한번 들어보시죠. 짧게 예. 말씀드리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는 부산하고 대구는 되는데 왜 광주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견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모든 도시에서 다 보장돼야 된다. 설령 그게 탄핵 반대 집회라도 할지라도 저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근데 물어볼까요? 부산 시위할 때 이달 2월 1일 어디 있습니까? 장소 어디였어요? 부산역이었죠. 부산역. 왜?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데 사람들 모으기 쉽거든. 그렇죠. 네. 대구 어디서 했습니까? 동대구요. 동대구역에서 했죠. 버스 대절하기 쉽고 네. 기차 타고 내려가기 좋아서 집결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광주 KTX 송정역이 있습니다. 왜 송정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송정에서 안 했죠? 왜 광주? 집결하기 쉬운데? 왜 5.18 성지 금남로까지 굳이 꾸역꾸역 오죠? 교통편도 굉장히 안 좋은데 도발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심장부에서 도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현필 강사 선생님이 이런 네. 말 오셔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학살당한 현장에서 거기서 나치 격리 한번 해보세요. 아휴. 유럽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실 그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같은 짓이죠. 네, 유럽에서는 이 헤이트 스피치 그 정도의 나치 격리하고 나치 문양 표현의 자유에 범죄 안 들어가요. 왜? 히틀러의 독재가 애당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예요. 지금 윤석열의 계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왜 우리를 막냐? 왜 표현의 자유 하냐? 아 그러니까 송정역에서 하세요. 왜 굳이 안 했을까? 전 너무 궁금합니다. 다른데 다 그렇게 해놓고 일부러 여기 온 거잖아요 지금. 도발하려고 광주 시민들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구타 유발해서 야 막아봐. 우리 이렇게 하면 너네가 좀 때려줘. 그렇게 해서 광주를 폭도의 도시로 만들고 다음날 보수 언론이 쫙 그 장면 이제 보도하죠. 광주 시민이 사람 때렸다. 부산에서 대구에서는 충돌 없었는데 광주에서만 폭력이 발생했다. 그 광주 고립시키고 표현의 자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뭐냐면 네. 이게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극우 유튜버들이 요새 산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 여의도파, 광화문파. 네, 근데 그 말고 양쪽에 다 극우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 극우 놈들 이거 유튜브 하면서 네. 스포츠 빠는. 예. 제가 봤는데 그 중에 격투기 유튜버 한 명 있거든요. 격투 선수였대요. 격투기 선수가 네. 극우 유튜버가 검색하면 된 거예요.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 그 채널 팔아줄까봐 이름을 네. 얘기 안 할게요. 네. 근데 키가 2m예요 거의. 와. 제가 봤거든요. 예. 격투기 선수 출신인데 자기 그 뭐 화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서부지법 난동 때 지금 입건됐어요 경찰. 그 경찰차 경찰 찍어 누르고 예. 막 이렇게 하면서 덩치 이렇게 커가지고 예. 이야. 순찰차 옆에다가 경찰 순경을 밀어요. 보란 듯이 어머. 그 서부지법 저녁에 예. 그게 MBC 그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단독 보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아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집회를 충돌 안 하려고 떨어뜨려 놨어요 일부러. 그렇겠죠. 광주 시민들이 그걸 원했고 경찰도 원했고 떨어뜨려 저들의 정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려 놨다고요. 탄핵 네. 찬성과 반대파. 그렇죠. 네. 그래서 도청 앞에는 진보 진영 예. 탄핵 찬성 예. 그리고 거기로부터 경찰 이렇게 50m 해가지고 벽을 쌓아가지고 이쪽에 전환길 쪽 해놨는데 굳이 여기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아침부터 있었거든요. 네. 들어와서 유튜브 틀고 네. 다니는 거야.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고 도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유튜브 하면서 막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취재진 취재도 했거든요. 5.18 그때 부상자 희생자들 유족회 그날 거기 다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군합발에 밟혔다고 장애가 남아가지고 우리 취재진한테 보여서 자기 상처를
5.18 신군부에 밟혀가지고 네, 팔이 장애가 있어요. 아저씨.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걸 보여준 사람인데 네. 저 홍보해주면 안 돼요. 네, 홍보해주면 안 된다. 와가지고 하고 다니는데 그럼 노인분들이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광시민들이 다들 네. 과거에 80년대 자식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노인들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밀어요. 밀면 그걸 당하는 거야 일부러. 폭행죄 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망둥이처럼 도발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해도 진짜 이게 인간인가 짐승인가. 아니 어떻게 그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앞에서 유태인들 그 학살자 유족들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다니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도발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고 집회로 계속 하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그때를 무슨 퍼지데이 이렇게 잡고 모든 난동을 부리겠다. 폭동대인가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그죠. 이게 저는 보수주의자가 아닌데 최근에 제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싶어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다 떠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보수 정당들은 폭력이 난무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동네에서나 그 문영배 재판관 그 자택 앞에서 하는 시위 보십시오. 뭐 집값 떨어뜨리겠다 이러면서 거기 막 담배 피고 아저씨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권위에서도 마찬가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기자한테 뭐 이재명 뭐뭐 해봐, 시진핑 뭐뭐 해봐. 인권이 들어왔던 그 어벤져스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 든 사람들 네. 광주 왔습니다. 그 사람은 광주였어요. 광주 왔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네.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 거냐. 그리고 저는 이런 게 계속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종국엔 자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자기도 얻어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러면 본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허용해도 좋다는 거냐? 저는 국민의힘이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 이게 저도 저런 집회를 잘 못 가요. 지금은 그렇지, 얼굴 얼굴이 알려- 알려졌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맞을까봐. 우리 이정주 기자님 괜찮아요. 취재하는데 이번에- 알아보고 막 할 것 이거 같은데. 제가 듣보잡이었잖아요. 이번에 네. 잡혀 찍혔다고 하시던데. DC겔 네. 예전에 일베랑 네. 그 세월호 폭식 투쟁하던 그 아닙니까 네, 일베. 네, 일베. 거기랑 이제 거기서 나온 저희 갔는데 저기가 이제 그 전환기를 강사하는 한복판이에요. 네. 네, 가서 이제 마스크 쓰고 했는데 네. 제가 좀 알려져서 저는 잠입 취재를 하는데 아니 근데 또 요분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제가 저 보수집회 안에 들어가 찍었는데 네. 저는 도발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취재하러. 말씀드렸죠. 왜 잠입 취재하냐? 괴롭히니까. 처음에 갔더니 왜 코트 입었냐? 네. 너 기자냐? 괴롭히고 때리고 막 싸우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입 취재를 하는 거지. 네. 저는 도발하러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왔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실 저도 뭐 보면 막 태극기 이런 거 봉 있잖아요. 이거 자주 때려요. 아니 그런 거는 노인분들이 때리시는데 좀 맞을 수도 있죠. 뭐, 물론 기분 나빠요. 때리는 게 이제 좋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조직적이고 이건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어쨌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다가 큰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자주 맞았어요. 네. 그걸 건건히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네. 근데 전화를 갔는데 DC겔에서 제가 좌표가 찍혀가지고 네. 5.18 제가 여기서 이제 장윤선 취재편이죠. 나와서 말도 하고 네, 그때 네. 최근에 이영광 기자라고 거기 인터뷰를 네.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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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했더니 인터뷰 그 기사를 띄우고 네. 이정주 이 새끼 잡아라. 그래가지고 제 신상이 다 까진 거예요. 오, 뭐제 나온 DC겔에? 네, DC겔에 뭐 대학교 뭐 별거 검색은 검사 잘하던만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시고 저도 검색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좌표 찍어가지고 뭐 이정주 찾으면 어쩌라 저쩌라부터 시작해서 다음부터 취재 못 가겠네. 몸 조심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으셨대요. 네. 진짜? 제가 심지어 이런 말은 저희 네. 와이프 친구가 연락이 네. 왔어요. 뭐라고? 그 DC겔에서 그 떠도는 거 보고 네. 네 남편 몸 조심하라고. 어. 이게 이제 협박인지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인들 한 7명이 조심하라고 제가 현장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좌표가 찍혀가지고 댓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좌빨처럼 생겼네. 제가 좌빨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좌빨은 어떻게 저 생겨야 돼? 우파예요. 저 코인 좋아합니다. 저 주식 잘해요. 저 좌빨 아니에요. 정보 좀 알려주세요. 네. 저 코인으로 지금 많이 있지만 시드가 작아서 퍼센트 높아요. 네. 제가 왜 우파입니까? 트럼프처럼 저도 코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 좌파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시장 경제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아무튼 네. 제가 그래서 저 갔는데 네. 저 이제 좌표 찍어가지고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어느 현장에 있었거든요. 얘네가 점조직이 있나 봐요. 점조직이? 그래서 제가 서 있던 자리 있죠. 네. 3분 전에 저를 누가 찍은 거야. 어머. 제가 3분 후에 이거 누구지 하고 찍어보면 제가 찍혀 있어요. 야. 그러니까 DC기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와. 약간 감시하듯이. 네. 방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네. 근데 이 새끼 이정주 아니야? 어. 했던 그 게시물이 네. 올라와서 누가 저한테 주니까 네.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눌러보면 3분 전에 제가 있던 그 가로등이야. 소름 돋는다 근데. 소름 돋죠. 아, 기자의 취재 동선이 네.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네. 그게 그곳 일종의 커뮤니티에 이제 그 공유가 되면서 야 얘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얘 잡아.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네. 말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이 독종 될 수- 또라이. 독종 또라이. 독도? 네.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몸을 상하면서까지 아, 취재하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박근혜 탄핵 때 마이크도 뺏겨보고 얻어맞아 보기도 하고 그럼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힘이 세 예. 은근히 아파요. 맞아요. 많이 아픕니다. 그때 태극기 집회에서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죠? 예. 근데-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니깎게 취재를 해 이러면서 발로 차고 카메라 뺏고 저기 마이크 뺏고 그랬었죠. 근데 보시면- 예. 안 줘 그리고 예. 제가 진짜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우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정말로 이 폭력 집회를 유도하는 의도적으로 구타를 유발하고 의도적으로 광주를 폭도의 도시로 만들려고 점철하려고 했던 이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은 이 광주 시민들에게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절제를 하신 거예요. 태극기들이 들어와도 네. 폭력에 폭력을 대응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죠. 예, 악을 네. 우리가 악을 대응하는 것은 악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절제하고 예. 이럴수록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그 그렇습니다. 중심을 지키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지난번에 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네. 판사들 예. 뭐 주소 찾아낸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가서 어제부터 예. 시위하고 난리 났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집회 시 네, 지금 했다고. 사실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의도가 저도 좌표를 찍혔을 때 저 사람인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좌표 찍기에 두려우면 제가 이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진짜 용감한 기자다. 네. 진짜 용감하시죠. 네. 제가 독종 이거 또라이. 혹시 극우파 DC계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네. 명심하십시오. 제가 똑바로 얘기해 줄게요. 네. 저는 뭐 테러 대응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번 잡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위축시키고 협박하고 그렇죠. 그러면 쫄리고 두렵고 신체 위해를 가면 가족은 어떡하지?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핵 기각되면 기각시키려고 이렇게 맞아요. 해서 영장 기각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질문한 기자 기사 톤 낮추려고 안 통합니다. 예, 저는 거기에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아, 나 이정주 기자한테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네, 더 불이 제가 타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도 저를 소송으로 괴롭혀가지고 아 이거 대충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게 싸워야겠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심해야 그리고 된다. 그게 먹히잖아요. 절대 지지 말아야 된다. 먹히잖아요. 네. 또 해요. 왜 먹히니까? 그렇지. 이거 조졌더니 네. 이정주 도망다니네. 네. 기사 안 쓰네. 네. 장윤선 취재편집 나서 말 안 하네. 네. 제가 이거 말하려고 오늘 준비하고 났거든요. 세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취재편 이거 말 안 하고 얘기하려고. 도망다니고 뭐 네. 격투기 큰 애가 오면 막 쫄고. 네. 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이 지금 원시 시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어디서 지금 야. 법치주의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정주 박수 한번 치자 진짜. 와. 네.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하나 뭐냐면 아니 근데 저는 기자들이 이런 기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해방 전국에서 잘 못했잖아요. 예? 우리 선조들이 그 후과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에서 이거 끝내야 돼요. 예, 이정주 기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면 판사 지금 사법부 이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항하는 사법부 그리고 우리 언론 이쪽에 지금 지식인들과 네.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제도권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사실 천병에 있는 거예요. 이 일선이 무너지면 맞아요. 후방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겁나서 촛불이라도 들겠어요? 예. 예, 제가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침투하기 전에 제가 맡겠습니다. 저를 뚫어갈 수 있어요. 이야. 절대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들 여러분은 예. 평화롭고 예.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다 막을게요. 와. 이정주 기자 멋지다. 진짜 멋있다. 와. 이정주 기자가 기자 이런 거 멋지다. 갑자기 존경합니다. 원빈처럼 보여요. 멋져요. 최고. 이정주 기자님 처음 나왔어. 이정주 기자님 잘생겼다. 요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롭고 평화롭고 가장 민주적이고
민주주의라고 평가받던 2016년 독일 언론이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 가야 된다 그랬어요. 워낙 촛불 시민혁명이 대단했기 때문에 찬란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또 집회 끝나면 쓰레기까지 다 주워가. 그렇죠. 너무 네. 위대하다고 느껴져요. 경찰차에 진짜. 붙은 스티커까지 다 떼가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없다. 다 폭동 일어나고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 나는데 다 때려 부수죠. 다 때려 부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추앙하던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대통령식이나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폭동을 어떻게 조장하고 반대로 있으니.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찬란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이게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저분 유튜브 없나요? 빨리 얘기해. 질문하는 기자들. 질문하는 기자들.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안 알려졌어요. 올라왔어. 오늘도 해요. 저분 유튜브 좀 알려주세요. 저녁 7시 반. 저녁 7시 반. 네. 일곱 시 다시 보기도 괜찮아요. 저희 정말 다락방 채널인데 좀 길부터 사는데 와주세요. 사실 저희가 영상은 저희 채널에서 어제 더 많이 풀었어요. 제가 갔다 온 영상. 네. 네, 물론 여기도 갖고 왔는데 혹시 더 보고 싶으시면 7시 30분 질문하는 기자. 질문하는 기자 유튜브에서 질문 그냥 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여기서 더 재밌으세요. 왜냐면은 거기는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중하시고 포지션이 안 여기가 맞다고 더 제가 재밌어. 진행자가 안 맞아요. 내 고향 광주 취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형광 기자님도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생긴 거에 상당히 연연해. 기자가 말이야. 제일 취재를 반가운 해야지. 댓글이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신적 지주 혹은 뭐 뒤에서 정치적인 배경 뒷배가 돼주는 국민의힘이 그렇죠. 계속 잘한다 그게 등 제일 두드려 문제인 것 주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서 보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맞아요. 네, 관훈 토론 맞아요. 나와서 네. 하신 말,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도 잘 아는 의원인데 네. 굉장히 젠틀하시고 점잖으시고 신사죠, 원래는.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약간 호감이 좀 있었는데 저 어제 그 발언 듣고 호감을 좀 없애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계엄 당시로 돌아갔을 때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할 거냐. 자기는 안 할 거다. 참여하지 표결에 않겠다. 참여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찬성 반대는 둘째야.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그렇죠. 않겠다. 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하실 거냐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지 아직 모르지 않냐.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가정사야. 그거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냐. 네. 이게 무슨 말이?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강도 들어오면 알아보고 그러니까 권능 비대위원장님 집에 강도 들어오면 이게 강도가 무슨 의도로 오셨나요? 우리 집에 뭘 훔치러 왔나? 뭐가 필요하신가요? 네, 구경하러 온 건 아닌가? 혹시 되게 뭐 사정이 좀 안 좋으신가요? 뭐 이렇게 할 수 네. 없잖아요. 네. 네. 담을 때는 운동하다 들어왔나? 물어보고 하세요 신고를.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왜 네. 깨고 들어왔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죠. 말도 안 되는 계엄의 소리를 해요. 요건이 안 맞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도 없다면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법적으로 법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 총 들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법을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죠. 안 된다. 해야 되는 판단력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식입니다 상식.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분들을 저는 윤석열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왜 이런 그러는 분들 겁니까? 이런 분들을 토닥여서 자 우리 대선 가야지. 자 결집해야지. 그리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봐요. 그게 원래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에 그 표결 해제안에 표결 참여도 안 할 거다. 이거는 또 더 나간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예요. 언어 도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실 어제 그 현장에 아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관저 앞에 가서 입장 발표했던 김기현,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 다 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36명이 찾아가가지고 네. 헌재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문영배 재판관 개인 자택 앞에 가서 집회하면서 계속 그 으름장을 놓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뭐 봐봐 이렇게 겁박 테러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간접적으로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겁박하는 실제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계속 예, 보여주고 예,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안 용감한 돼요. 네. 이정주 기자의 분명하고도 저는 정확한 분명히 메시지고 말해두는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집회 시 자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평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광주의 민주화 성취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기망의 자유, 조롱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지 조롱할 자유를 그 누구에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제가 웬만하면 집회 가서 뭐 태극기 봉으로 좀 맞아도 그냥 넘어가요. 일이 우선이고 뭐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거 걸리잖아요. 합의 안 해준다 저는. 합의 없어요. 왜냐면 네. 이거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경고를 했는데 뭐 테러 행위나 뭐 행위가 왔다. 별 수 없어요. 확신범 아닙니까? 확신범. 그렇죠. 네. 네. 확신범한테 봐주잖아요. 또 합니다. 제가 했을 때 저를 만약에 테러 뭐 했는데 밀치고 했는데 제가 봐주잖아요. 그럼 우리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이 버릇 잡아놔야죠. 네, 이제- 제가 깜빡 넣겠습니다 무조건. 네, 걸리는 족족 깜빡 보낸다. 네, 예, 제 변호사 이제. 선임해놨어요 이미. 이미 변호사도 네, 선임해놨다. 공소대리 예. 제 변호사 선임해놨으니까 언제든. 예. 예. 이제 이번 주 대전에서 봅시다. 네. 예, 이정주 기자 털끝 하나 건드리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 저는 도발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도발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평화롭게 취재할 뿐이에요. 정선배가 네. 저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런 비판을 하긴 해요. 막 기자가 저렇게 말해도 되냐. 근데 저는 기자라면 저렇게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기자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누가 이런 말을 네,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가 사회에서. 객관적이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공격이 뭐 너 공천 받을 거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정수 선배는 기자의 천직입니다. 절대 그 공천 받지 제당 않아. 만들게요. 네? 여러분 기사당을 만들어. 제 당에서 나와요. 이정주당. 거기 만드시고 진짜. 제 입당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기자들 취재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객관적이지 않다, 뭐 좌우의 대립이다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상식 대 몰상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막 도처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나 폭행하고 폭력 휘두르고 난동 부려도 그렇죠. 그거 허락하면 그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좌파야, 맞습니다. 종북 좌빨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오히려 예. 저는 이게 테러인 거죠. 아니, 저는 다른 게 솔직히 테러가 이 생각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합의란 거 아닙니까? 폭력의 독점을 합의한 거예요. 법에 맡긴 거잖아요. 네. 경찰 권력에 시민들이 폭력을 독점시켜서 합의해놓고 이 합의에 따라서 경찰이 알아서 해주세요. 법치주의, 사법주의도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모아놓은 제도 아닙니까? 근데 개개인이 무장하고 사람 때리고 다닌다? 정말 우리도 한번 무장해볼까요? 그러니까. 개개인 한번 무장해볼까요?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국방 의무하고 이러러 가지 이 백수들 돌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돈벌이 하면서 막 무슨 뭐 키 2m짜리 뭐 덩치 커가지고 방패 메고 다니고 쇼하는데 시민들이 바보라서 참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선 넘으면 안 돼요. 예. 예. 저기 상식과 비상식.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욱 의원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네. 김상욱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로 내려가서 사과를 하실 거라고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뉴스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으시겠냐, 괜찮으시겠냐, 정치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얘기인 거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주에 가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아들과 딸을 잃은 사람들에게 네. 이 비상계엄의 정당화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상처이기 때문에 그거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죠. 그거를 자꾸 저도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틀렸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맞아요. 얘기하니까.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검찰 출입하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자기가 검사장인 줄 알고 막 취재하고 회사에서 맞아요. 검사 입장 막 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검사야 막 이렇게 네, 하고 자기가 싸우자. 뭔데. 왜 네가 검사야? 너 기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회의하는 발제할 때 우리는 그렇지 시민들의 않습니까?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이었는데 기자들이 출입처를 가다 보면 근데 여당 기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저는 그런 멘탈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걱정이 맞아요. 드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세월호 취재했던 기자들이 전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갔다 와서 맞습니다. 심리 치료 받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당 출입 기자들 굉장한 혼란이 있어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 실제로. 왜냐면은 이게 그 비상계엄 당일날 내 출입처 내 일터에 군인이 총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상계엄 포고령 보면은 그 기자가 사실 직접적인 언론. 대상이에요. 그렇죠. 언론 대상이죠. 수거 대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 거기까지 알겠어. 예. 근데 내가 출입하는 내가 사실 좋아하고 호감 있고 항상 스킨십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옹호하네. 네. 거기서 굉장한 괴리감과 혼란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 그래서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 여당 이 기자들은
이 몰상식에서 살아남고 있다 상식적으로. 다들 기자들끼리 서로 멘탈 관리를 해줘요. 야 이거는 틀린 거 맞다, 이건 네. 상식적이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의심 안 하셔도 된다. 네. 근데 진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언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한 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 시장이 그렇죠. 확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향신문에서 중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쭉 정리를 했었는데 그 기조가 잡히지 않습니까? 한 번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태극기 몰려다니면서 집회하고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정말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붙어 있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만드는 것 뿐인 거고 맞아요. 실제 여론 지형은 이거 내란 빨리 끝내야 된다. 얼른 끝내고 일상을 회복하자. 봄에 되면 야구도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텃밭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까지 집회 다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제가 네. 전이빌딩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막상 저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통신사나 이런 기사들이 듬성듬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서 이렇게 풀고 있는 꼼꼼히 건데 취재해야 됩니다. 꼼꼼히. 네, 제가 그날 광주에 12시간 있었어요. 네. 아침에 KTX 타고 7시에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버스가 계속 내리는 거야. 계속. 그리고 그 방향이 뭐냐면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광주 사람도 아닌데 반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버스 보이시죠? 네. 저기 버스 근처 바로 앞에는 진보 진영 탄핵 찬성 집회예요. 그러면 반대 집회는 저쪽 끝에 여기서 반대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하철역이 보면 저쪽 여기도 있고 저쪽 문도 있는데 네. 만약에 지하철로 광주 시민이 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로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로 오면 본인들 전환길 집회장 가려면 탄핵 찬성, 그러니까 진보 진영 집회장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근데 태극기 메고 계속 통과를 하는 거야. 그거 제가 알아봤더니 광주 시민이 아니니까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계속. 네. 광주 시민들은 지하철 저쪽 더 가까운 곳이 있다니까요. 그 세이브 코리아 하는데 네. 지하철역이 제일 가까워요, 거기가. 거기서 내리면 바로 앞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로 와서 뚫고 가는 거예요, 계속. 네. 왜? 버스로 오니까. 예. 버스는 여기서 내리거든. 여기 약간 공터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네. 광주에서는 약간 살짝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가 원래 하려던 뉴스를 거의 못 다룬 가운데 왜냐면 44분이 가슴이 너무 웅장해지는 바람에 네, 웅장해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명태균 관련한 전문 기자, 그 박형관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쭉 들어봐야 되는 내용을 못 듣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저는 어제 그 법사위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불발됐다 이런 속보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봐서 저도 좀 놀라가지고 그 이제 법사위의 소위 네. 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알아봤더니 아 불발은 좀 안 틀린 표현이다.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룬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명태균 씨가 끝끝내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막판 가서는. 막판까지. 네, 막판 그러니까 협조한다 해놓고 막판 가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트릭이다. 민주당에. 네, 저는 트릭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명태균 없는 명태균 특검 뭐 이렇게 뜰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엄청 기사 제목이 민주당에게 곤란해지죠.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계속해서 트릭을 썼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살 길은 민주당의 공익제보 신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공익제보 한다고 해서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의 머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살 길은 뭐냐? 어쨌든 보수에서 정권을 잡게 만들어서 본인이 어떤 밥벌이를 만들 수 있는 그 막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건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 SOS 치는 시그널 이지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실제로는 국민의힘에 SOS를 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바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뭐 오늘 아침 보도에도 황금폰에 저장된 연락처만 5만 5천 개고 네. 그다음에 그 포렌식 맡긴 내용이 50만 개의 파일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명태균 변호사인 남상권 변호사가 어제도 그 김건희와 48분 동안 대판 싸운 내용, 그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하고 그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일종의 이제 계속 미끼를 던지지만
실제로 전체를 다 내놓고 정말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또 국익에 봉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은 안 할 거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줬겠죠. 저는 이미 제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3개야. 3개 중에 하나는 제출했겠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김건희 여사와 48분, 저는 47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구 이동 관련한 그 내용, 저희가 첫 보도했던 그 텔레그램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47분 통화를 있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내용을 복귀해서 대략적으로만 말해준 거잖아요. 그 많이 듬성듬성 비어 있을 거다. 예, 그 김상민 그 검사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 아닐 거다. 근데 그 하나씩 던지잖아요. 그렇죠. 자, 국민의힘 내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그렇지. 있는데 너네 걸려 있는 거 당사자들 알지? 빨리 나한테 연락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어제 그 명태균 씨의 배우자 되시는 이승은 씨하고 어제 다시 또 통화를 했는데 취재 과정에서 해준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을까? 그리고 명태균의 황금폰이 쫄아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그렇죠. 그 박범계 의원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어떻게 그 확인을 하고 있냐면 아마도 이 48분 대판 싸운 이 통화 기록이 김건희 씨 고 기록을 넘겼다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예, 명태균이.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나오는 얘기일 텐데 이승은 씨가 해준 얘기거든요. 그 48분짜리 통화 기록을 김건희한테 넘기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걸 받고 얼마 후에 명태균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계엄이 터졌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타가 48분 안에 있다. 근데 이 48분짜리 녹음 파일을 그러면 언제 공개할 거냐? 갖고 있냐 없냐? 그런데 텔레그램 통화라는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 통화는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은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복기록 이렇게 낸 것 같은데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포렌식 하면 안 나오나요? 이거?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나올 거는 너무 수두룩하다.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지금 잊고 있는 기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저랑 만났을 때 10월 3일에 저랑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보내서 권성동 제거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분명 당무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있었을까? 그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면 그냥 다 사실은 다 날아가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진태 지사 관련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김진태 지사에게 김건희 여사의 위치와 번호를 알려줘서 가서 충성 맹세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지사의 충성 맹세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에 가서 너 자고 있는데 깨워서 맞아요. 네가 전화할래 내가 전화할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죠. 네가 전화하라는 거잖아요. 어디다 정진석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당과 모든 사람들 다 엮여 있는 건데 이게 황금폰이 열리면 사실 그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럼 국민의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 버틴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못 버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검찰 수사에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팀은 원래 11명이었는데 그대로 11명 인원을 유지한다. 다만 그 인원이 구성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수사팀은. 그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건가. 근데 이지영 그 부장이랑 네. 7명의 수사 검사들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한다는 건데 네네. 어쨌든 했던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인력이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했던 거를 받아서 더 저는 나가겠다 이런 걸로 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그 막 맹탕이다라고 막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자금법 수사하고 있는데 뭘 더 내놓으라는 거야.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더 기소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한 건데 우리 잘했지 않아? 이거 되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뭐 너네 왜 그러면 공천 개입과 이런 거 수사한 거 왜 안 내나? 근데 이거는 정치자금법으로 시작해서 인지한 거를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논리라고 저는 봐요. 근데 검찰 측의 주장은 그런데 네. 그동안 뭐 100명을 불러서 수사를 하고 네네. 동부지검에 출장소까지 만들어 놓고 뭐 이준석 대표 등등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사실은 그냥 조용히 왔다 가서 기자들을 왔다 갔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주요 정치인들을 불러서 수사를 다 해놓고 그와 관련된 건 없는 거잖아요. 내용을 블랭크.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오히려 그게 특검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검찰은 그걸 공개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너무 정치적인 사안이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걸 공개했을 때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렇죠. 국민의힘이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원래는 정치자금법 수사를 하는데 그 인지에서 수사한 것들을 공개를 하는 거는 피의사실 공표이기도 하고 그거는 안 될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세워서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 오늘 아침 새벽 4시 반에 나온 단독 보도인데 검찰이 확보한 자료인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시 제공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서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창원지검에서. 그리고 그게 근거가 뭐냐. 2021년 7월 초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PNR 여론조사 뭐 이런 등등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6시 1분에 나온 CBS 노컷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오세훈 그리고 후원자 회동을 해서 3자 회동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기는 조사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보도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에 보면 1번 체크포인트 1번 공천 개입 2번 여론조작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조작을 해야 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공천도 주고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사건이 우리 박경래 기자님이 처음에 초반할 때부터 여러 그 증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좀 검찰 수사나 소위 말해 조기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또 다른 지역들도 근데 최근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직접 개입해서 자기 그 측근들 있잖아요.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지금 김상민 검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누구 어디 꽂아라. 예를 들면 여조 5명 중에 꼴찌인데 중간에 여조하면 1등하고 5등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정수 선배가 하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 명태균 게이트 말고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이런 거죠. 식으로 붙이는데 이게 두 개 같이 맞물려 가요. 왜냐하면 내부 경선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발하면 공관위 가서 원래 공관위에서 결정되면 이거 바꾸기가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꾸기 직전 공관위원장 도장 딱 찍기 전까지 흔들어야 돼요. 그 뭐 들어눕든 어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조가 어떻게 해든 간에 결과치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디 회사야? 맞아? 보통 공관위원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럼 뭐 물어보고 맞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태균 같이 이렇게 정말 이런 책략 이런 사술에 네.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은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공관위원장들 이런 사람들도 내심 약간 약속대를 하는 거예요. 맞네. 그러면 얘가 5등이 아니네. 그거가 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경선 붙여도 되겠네. 네, 굳이 뭐 전략공천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너네 경선해봐. 그래서 경선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명태균은 다른 지역의 제2의 명태균은 있다는 어떻게 거예요? 반응이 있죠. 좀 있습니까? 취재 중이에요? 취재 중인데 네.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뭐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나중에 다구리 칠 때 확 나오는 거예요. 네, 버스 탱기는 힘들고 네, 처음에 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도 이것도 있었어. 막. 네. 뭐 그런 옛날에 그 이문열 씨 소설 그 엄석대 나도 석대한테 맞았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자 석대한테 맞으네 손 들어봐 한 명밖에 없다가 원래 피해는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파장이 크고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번에는 또 명태균 씨가 경호처에 인사청탁한 정황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박형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무슨 패밀리처럼 그렇죠. 예, 다 같이 엮여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명태균 씨가 인사 청탁을 하면 김건희가 받고. 근데 예. 그게 진짜 너무 코미디지 않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던지고. 그 민간인과 민간인이 서로 국정을 인사를 관여하고 아니 공당의 결정하고. 그 공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특검이 재발되기를 바라는 거는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오랫동안 했지만 끝내 기사로는 내지 못했던 그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조작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명태균의 황금폰을 열면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취재한 거를 100% 믿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기사로 하지 못했지만 증거가 황금폰을 열면 나올 거다. 네, 그게 좀 나왔으면 그래서 특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명태균 씨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은 명태균 씨 저도 저 창원까지 가가지고 만난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는 공익제보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다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제 이런 태도인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천은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 관여했는데 저희가 보도한 의혹에 따르면 그거 밝혀지면 명태균 씨 그 황금이 초등학교 졸업도 못 봐요. 사실 못 나오죠. 사실.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본인은 아무리 공익제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끊으면 사실 정치자금법에서 끊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창출한다면, 그러니까 연장을 한다면 본인은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정치자금법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형량이. 뭐 다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남상권 변호사는 그러던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근데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은 블러핑을 했습니까? 계속 나한테 오면 뭐 말할 거다. 맞아요. 한 번도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취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정치인이에요. 네, 아니, 아 다르고 다르고. 정치인보다 세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컨트롤하는 파워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질 상당히 짜기도 하고 누군가는 명태균 씨에 따르면 네. 그 얘기하면 또 소송당해요. 전 이미 당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당했어. 네, 제가 제일 방파제를 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국회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는 24일이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될 거고 이후에 최상목 대행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리고 재의결 국면에서 이 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친한계가 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해서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친한계가 몇 명이에요 지금? 친한계가 지금 한 14명에서 16명 정도로 확신할 친한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14명에서 16명. 예. 이게 그 방첩사 체포 숫자가 비슷한데? 친한계를 잡으라. 그러네. 친한계를 잡으라. 그러네. 그럴 수 있네요. 친한계 잡아드려. 윤석열이.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당이 완전히 아작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 따먹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누가 먹을 거냐의 싸움인데 이걸 네. 다 폭파시키진 않을 거잖아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되게 웃긴 게 명태균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다 죽이는 거다. 뭐 이렇게 여당 다 그러니까. 폭파시키는 거다. 이러면 네. 그게 약간 범행을 자인하는 꼴 아닌가? 자객 특검 뭐 이런 말 했어요. 그 자객에 당하는 사람들이 본인이란 뜻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우리 잘못한 게 많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26일 국회 법사위 그리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기일이 조금 더 그 사이에 달라졌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명태균 관련해서 민주당 관심 끌려고 계속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체포 명단 이 얘기도 조금 다뤘어야 되는데 이미 11시가 지나버려가지고 네.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 너무 울분을 오늘은 본격 이정주 울분 아, 방송. 그럼요. 너무 타이틀을,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 진짜 가볍게 갔다 예, 오려 했거든요. 예. 여기 탄핵 집회 하듯이 서울에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잠유한 거는 도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스크 벗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들 도발하는 거죠. 제가 뭐 한번 해봐 이러잖아요. 숨어서 약간 이렇게 하면 취재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아니 근데 기자를 상대로 뭘 이제 위해를 가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민주사회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그쵸. 안 되는 일입니다. 기자가 취재하는데 취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벌써 서부지법 앞에서 그때 MBC, 그러니까요. 뭐 JTBC 기자 다 뭐 얻어맞고 네, 오디오맨 카메라 뺏기고 막, 폭행 진짜. 당하고 여러 하지 명이 막 않았습니까? 집단 폭행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엄단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를 생각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도대체 뭐 합니까? 이런 거 있을 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사람도 옹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죠. 네, 뭐 합니까 도대체? 자기가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준엄한 입장을 밝혀서 그런 폭력 행위 안 된다. 아니 그게 보수 가치 아닙니까? 예? 그쵸.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그쵸. 법을 지켜야죠. 네. 질서 지켜라. 법 지켜라. 이게 보수인데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폭력 난동을 휘둘러도 그게 허용되고 용인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엄호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비판하고 이 정상이 아니다. 예, 이게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파면하면 그날로 또 바뀐다면서요, 국민의힘은. 오전에 발표하면 그쵸. 점심시간부터 스탠스가 바뀔 거라고 네, 지금 바뀔 국민의힘은.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우리, 네, 그럼요. 그렇군요. 야, 그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